I am Quantum, the man who greets the morning with coin. 촬영 시간은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오후 4시경입니다. 요즘 위험자산 시장 너무 스펙타클하죠. 특히 우리 국내 시장 정말 어지럽습니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고 이 반도체 사이클과 더불어서 지금 보고 계시는 히트맵을 보셔도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총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두 종목이 이끄는 지금 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이에요. 여전히 하이닉스는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네요. 코스닥 또한 저는 이제 앞으로 코스피 대비 이 코스닥이 너무 소외받았어요. 마치 저희 암호화폐처럼. 그래서 이 괴리를 좀 어느 정도 메꿀 거라는 생각에 오히려 이 코스닥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이틀 코스닥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이렇듯 지금 저희 자산 시장은 특히 이 주식 같은 위험자산 시장은 엄청난 유동성이 지금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저희 암호화폐 시장도 이런 지금 위험자산의 유동성이 있다는 걸 충분히 확인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시기가 지금 현재는 이 주식 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결국은 이 자산 시장은 돌고 돕니다. 여러분들도 제 말씀엔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 돈이 나중에 저희 암호화폐 시장은 오는 그 날을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희 암호화폐 시장을 한번 봐볼게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상대적으로 전부 다 빨갛네요. 연일 지금 안 좋은 모습에 저희가 이 암호화폐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소외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도 있어요.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 이 암호화폐와 그동안 잘 나갔던 금, 은 같은 원자재 시장에서 돈을 빼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시작되고 있다 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히트맵을 보시면 전부 다 빨간색이고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소외받은 시간 준비를 잘 하셔서 앞으로 주도시장이 되는 그 시기를 저희는 기다리면 되는 거죠. 오늘 국내 주요 뉴스들을 보시면요. 이란이 중동 미국 기지를 공격했다는 소식에 저희 국내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도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이미 코인리스에서는 아침 8시였죠. 속보로 이미 이 공격 소식을 알렸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하락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자산시장 제일 주목받고 있는 저희 한국 주식시장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게 국민연금의 170조 매도 폭탄이라는 뉴스죠. 이게 장 끝나고 나왔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약 15%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평가액이 높아져서 28.9%까지 높아진 걸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 초과액이 한 170 정도 된다. 그러니까 다시 15%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170조를 매도를 해야 된다 라는 뉴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허용이 된대요. 따라서 여기 하단에 보시면 최대 19.9%까지 보유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14.9%에서 19.9%까지는 보유가 가능하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리밸런싱을 진행을 한다면 170조 정도의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일단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놓은 상태예요. 아무래도 선거가 앞에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28일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서 1차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일단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건 올 연말까지는 이걸 유예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서 국내 주식 투자를 좀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우리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드디어 수면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 같았었는데 그 시기가 굉장히 빨라진다. 무슨 말이냐면 증권사가 이제 주식 코인을 다 같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업비트, 빗썸, 또 코인원 요 세 군데에서 주도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했다면 이젠 증권사 플랫폼으로도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올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두나무에 삼성그룹이 6천억이 넘는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라는 뉴스 보이시죠? 이젠 선제적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제도적인 부분만 갖춰진다면 증권사 어플로 통해서 모두가 쉽게 이 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가 도래를 하면 이미 그 전에 코인은 엄청나게 올라 있을 거예요. 아침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던져줬어요. 그것도 좀 긴 문구로 핵심을 짚어가면서 암호화폐 응원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암호화폐가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되진 않았었어요. 보시면 해당 내용이 SEC 위원장이었죠. 트럼프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공공의 적으로 생각하는 이 게리 겐슬러를 먼저 저격을 합니다. 반암호화폐 세력이라고 규정을 해버리죠. 이 암호화폐 혁신을 해외로 몰아내는 역할을 했었다. 하지만 이런 암호화폐 산업을 이제 트럼프가 구해냈다. 역시 트럼프식의 자화자찬이죠. 따라서 이 미국은 지금까지 이 암호화폐 시장의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결코 저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본인의 지지 세력을 다시 한번 집결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따라서 그동안 미뤄두고 있던 미국 재무부의 유동성 살포, 그리고 트럼프가 기반으로 삼고 있는 농업과 제조업 노동자들의 그 지지, 그리고 또 하나 강력히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했던 우리 암호화폐 기업들이죠. 이들의 세력을 다시 한번 규합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미국 채권 10년물이 4.5에 도달하면 우리는 걱정을 하지 말고 매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의 타코 트레이딩이 나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암호화폐도 가격이 무너질 때 마치 그 미국채 타코 트레이딩처럼 트럼프가 등장을 해서 이런 멘트들을 전달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주류 시장이 아니다 보니 시장에서 먹히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5월이 거의 끝났는데요. 이제 6월부터 시작되는 이 하반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중간 선거까지. 그 이유는 이 넘치는 유동성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계속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영상에서도 제가 연준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그 전에 자주 봐왔던 대차 대조표 다시 한번 5월 20일 최신 기준으로 볼 건데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는 트럼프 위협에도 이게 지금 환급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죠. 결국은 이 돈이 기업이나 가게로 들어가게 될 건데요. 그러면 이 또한 유동성 공급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코아남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고돼 있던 미국 재무부의 유동성 살포, 그리고 이 트럼프 관세 환급, 그 다음에 마지막 단추는 연준에서 좀 나와야겠죠. 그래서 26년 하반기 유동성 시장을 의심하지 말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차트를 좀 볼게요. 아무래도 캡처를 해와서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시니까 시청자분들이 더 괜찮다고 하셨어요. 한동안은 이렇게 캡처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다른 부분을 저희가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 일단 비트코인 주봉 차트인데요. 제가 그어드렸던 이 채널링, 상단과 하단에 이은 상승 채널이죠. 상승 채널에 하단까지는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앙 라인을 무너뜨리는 캔들이, 종가상 캔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하단까지는 가지 않겠냐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 이란 전쟁 분위기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당장의 악재는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 하지만 결국은 이 차트상 흐름대로 이 하단까지 몰고 가는 모습입니다. 72K 후반대가 이 하단 라인이 될 건데요. 오늘 지금 현재 촬영 시점에 73K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단 부분에 지금 매수세가 붙고 있다라는 모습을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상승 채널의 중앙을 이탈한 이 시점부터는 분할로 매수가 들어가는 게 좋고, 지금 이렇게 하단에 붙었을 때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손절가가 굉장히 짧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셔서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하시는 분은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 우리가 바라보고 시드를 다 못 채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시기에 본인의 투자 금액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면 일단 사람들은 이 시장에 대해서 부정하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거의 6, 7개월 이상을 이 하락 국면에 있었고 타 자산 대비 굉장히 소외받는 시장으로 심지어 조롱까지 받았던 저희 암호화폐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누구보다 먼저 용기 내셔서 직접 매수를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저희 암호화폐 지표 차트들을 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보고 계신 건 IBIT, 블랙락 ETF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큰 폭의 하락이 올 초에 발생을 했을 때 이 해당 부분에 갭이 있었어요. 이 갭을 이번 상승으로 메꾸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이 ETF 차트가 비트코인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차트도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차트 또한 상승 채널을 정확히 그리고 있었고요.
이 상승 채널을 이탈을 해서 현재 음봉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비트코인보다는 좀 더 좋은 모습이에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이 중앙선 위로 올라가길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의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는 비트코인 대비 금 차트입니다. 이건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차트인데 우리가 이제 이 헤드의 숄더를 완성을 하고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올 2분기에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결코 지금 비트코인 흐름이 나쁜 흐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차트는 곧 비트코인의 선행 차트가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요 이 단기적인 이평선이 하단에서 깔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위로 올라간다면 지금 다시 한번 이 선 장기 이평선 역배열된 장기 이평선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금 차트도 선행지표 차트로 유용하니까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암호화폐 상위 시총 10개 코인을 제외한 아더스 차트입니다. 해당 아더스 차트는 저희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차트예요. 따라서 이 차트가 지금 보시면 고점 대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에서 이 삼각형 채널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최근 한 두세 달을 보시면 이 삼각 트라이앵글의 하단선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트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이 하단을 완벽히 이탈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즉 버티면서 알트코인 차트도 삼각형 이 하단 채널선에서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전체적으로 이 상승의 흐름을 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시다시피 이 삼각형 채널의 특징은 차트가 힘을 웅축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는 차트죠. 결국은 이 꼭지점 부근에 왔을 때 위로 터지든 아래로 터지든 둘 중에 하나의 큰 폭발력을 갖고 있다. 여기서 추가적인 설명을 더 드리자면 이렇게 삼각 트라이앵글 채널은 주로 이렇게 진행되는 추세의 반대 방향으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락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상방으로 뚫고 올라갈 확률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 코아남과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은 어떤 사이클 이론으로 이 시장을 지금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핵심을 짚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국 저희는 4년 주기 사이클을 부정을 합니다. 이미 4년 주기 사이클은 맞지 않았다는 걸 여러 가지 데이터로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 결국은 이 26년에 다시 한번 불반등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ISM에서 발표하는 PMI, 제조업관리지수예요. 이 지수가 50 이상일 때 경기 확장 국면.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22년 하반기부터 쭉 상승을 했지만 이게 상승폭이 적었던 이유는 결국은 이 경기 확장 사이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26년 들어서 경기가 확장 사이클로 들어가면서 지금 우리 한국도 제조업 수출액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반도체 중심으로 한 이런 경기 호황이 결국은 이 시장, 위험자산 시장의 선호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암호화폐 차트를 보셔도 과거에 이런 경기 확장 국면에 있을 때 늘 정고점을 돌파하는 큰 상승이 나왔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 위의 차트 모습을 잠시 봐주세요. 결국은 지난 3년간은 회복하는 장, 21년의 고점을 회복하는 장이 나왔고 정고점을 넘긴 부분은 오버슈팅 구간, 그리고 지금 현재 6개월간의 조정은 정고점을 리테스트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달부터 이 돌파를 한 모습,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이제 상승 국면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X의 다른 인플루언서 분이 도식화해준 차트인데요. 결국 앞서 제가 설명했던 이 아더스 알트코인의 시총 차트와 러셀 2000을 말씀드리죠. 이 러셀 2000의 사이클이 주기가 거의 같다. 즉 러셀 2000이 정고점을 돌파한 이후 3, 4개월이 지난 뒤에 알트코인이 따라간다라는 지난 영상들에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차트를 한번 보셔도 이제 이 러셀 2000 차트가 지금 21년에 고점을 돌파를 하고 상승하는 국면에 가 있어요. 물론 올 초에 이 해당 고점을 뚫었다가 리테스트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미국 이란 전쟁으로 리테스트를 했죠. 이때도 우리가 주의 깊게 저 코아남이 상승이 꺾이지 않았던 부분을 계속 설명드렸던 이유가 이 리테스트 받는 구간에서 정고점의 이탈이 발생을 안 했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지정학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분위기에서 확실히 정고점을 뚫고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죠. 따라서 러셀 2000의 흐름이 한두 달
경기 확장 지수와 함께 상승을 계속한다면 이어서 저희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올 거라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만 봤을 때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차트적인 해석을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따라서 지금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들이 우리 암호화폐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년도 이 하반기를 예측을 할 때, 유동성을 예측을 할 때 이 금리 부분을 저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27년 1월 27일 FOMC 예측인데 CME 패드워치 전주보다 더 늘어났어요. 금리 인상이 41.1%. 이 위험자산 시장은 이렇게 금리 인상이 예고되는 중에도 이 막대한 유동성 때문에 지금 계속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장, 한국장 모두 똑같죠. 하지만 저 코아남이 반대적인 생각을 한 번 더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만약 이런 예측이 틀린다면 반대로 케빈 워시 체제에서 금리 인하 기조가 시장에 기름을 부어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자산 시장의 폭등이 26년 이 하반기에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얼 비전입니다. 라울팔 CEO가 있는 곳이죠. 여기서 그런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이 고용과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본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 그 다음에 고용이 안정돼 있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계속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 거죠. 이 위험자산 시장에.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라울 비전이 얘기한 거는 70bp 하락했다. 노동 참여율이. 그 이유는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5개월 앞서서 선행하는 지표가 있대요. 이 지표인데 이 노동 지표입니다. 하지만 지금 연준은 계속적으로 지난 분기의 고용 지표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계속 FOMC 때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지표들, 그리고 과거 우리가 연준이 예를 들어서 6월에 FOMC를 한 다음에 5월 지표를 보고 6월에 금리 결정을 하겠죠. 지난 과거의 지표에 더 집중을 해서 이 금리 정책을 지금 논하고 있다면 그거는 저희가 이 시장 투자를 할 때 믿을 만한 지표가 되지 못해요. 따라서 이 라울팔의 리얼 비전에서도 금리 정책의 근본적인 원인이 틀렸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5개월 선행하는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하락으로 꺾이고 있죠. 결국은 노동시장이 악화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하 기조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걸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 오랜만에 제 영상을 기존부터 꾸준히 시청하셨던 분들은 이 표만 나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연준에서 유동성을 어떻게 풀고 있냐라는 부분을 볼 때는 이 패드의 연준 차트들을 봐야 됩니다. 패드의 해당 총 자산, 그리고 TGA 잔고, 미국 재무부 계정, 그 다음에 지금 단기채 매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이 5월 20일 최신 데이터예요. 지난주 집계된 기준에. 그동안 우리가 200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차트, 연준의 자산 차트를 보시면 엄청난 속도로 증가를 했어요. 그 이유는 양적 완화 정책 스탠스가 파월 의장 때, 또 그 전 의장 때부터 이 연준이 갖고 있던 스탠스였죠. 하지만 지난 4년간 우리는 고생을 했습니다. 이런 큰 상승 뒤에 긴축의 시간이 엄청나게 길었죠. 역대급으로 길었는데, 그리고 나서 25년 12월 1일자 QT 이 긴축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연준 자산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연준이 시장에 유동성을 풀고 있다는 얘기예요. 확대해서 보시면 2025년 12월 1일부터 QT를 종료한 시점이죠. 이 시점부터 지금 현재까지 모습을 보시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산이 증가하고 있다. 즉 그 얘기는 연준이 시장의 유동성을 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재무부 계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GA 계정입니다. 이 재무부 계정이 낮아질 때, 즉 시장에 미국 재무부에서 유동성을 살포한다는 의미죠. 큰 흐름으로 보시면 큰 박스권 안에서 자금을 비축했다가 시장으로 뿌려주고, 또 자금을 비축했다가 시장으로 뿌려주는 모습을 반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5년 초부터 자금을 모아줬다가 지금 최근 TGA 잔고가 다시 줄고 있습니다. 이때 위험자산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한다라는 부분 꾸준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확대해서 보시면 25년 12월 1일부터 TGA 잔고가 줄고 있어요. 결국은 연준의 자산이 늘면서 단기채 매입, 채권 매입을 통해서 연준의 자산이 늘고, 그 다음에 이 TGA 잔고가 굳이 이렇게 하락을 안 해도 돼요. 하락해주면 가장 베스트고, 우리가 큰 차트로 봤다시피 횡보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이때가 알트코인들이 많이 올랐을 때거든요. 24년 초입니다. 24년 초에도 이렇게 횡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횡보만 해주는 모습만 보여줘도 TJ 잔고가 급격히 상승을 안 한다면 결국은 이 위험자산 시장, 특히 저희 암호화폐 시장에 큰 유동성이 들어온다라는 부분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장 베스트다. 그리고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분명히 얘기를 했죠. 4월부터 시장에 돈을 살포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어요. 이제 11월 중간선거까지 이 시장에 돈이 풀릴 예정입니다. TJ 잔고도 약속대로 줄고 있습니다. 4월부터 줄고 있죠. 자, 연준의 준비금인데요. 이 준비금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23년 1월에 이렇게 준비금이 바닥을 찍습니다. 연준 준비금이 바닥을 찍고 이때 연준에서 급하게 TB를 매수를 하죠. 단기채를 매수를 하면서 이 준비금을 다시 한번 확보하는 계기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저희 암호화폐가 많이 올랐어요. 비트코인도 1억을 가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4년 초에는 알트코인들이 대폭등이 나왔죠. 그게 이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우리가 지속적인 상승을 바랬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을 못한 이유, 그 이유는 이 준비금이 계속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장이 안정되니 감소를 시작을 했다. 25년 10월 이 부분인데요. 10월에 23년 1월과 같은 준비금액이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긴급하게 TB를 살포했다라는 영상을 제가 찍어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11월 FOMC에서 연준에서는 12월 1일자로 QT를 종료한다라는 말을 해버리죠. 그리고 준비금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유동성이 긴축에서 완화 쪽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체크리스트예요. 그리고 연준은 4월까지 단기채를 꾸준히 매입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근데 지금 5월에도 계속 단기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한 그림인데요. 25년 10월 1일 급하게 단기채를 매입한 이후부터 지금 쭉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냥 일자로 상승을 하고 있죠. 5월 달에도 지금 이 단기채, 워쇼블 단기채 매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의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플루언서들의 유동성 예측, 그 다음에 매크로 지표, PMI 제조업 지수, 실제로 그런 매크로 지표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의 의견을 들어는 봤지만 믿음이 안 갈 때는 이렇게 확실히 연준 홈페이지 들어와서 이 해당 부분들을 간단히 체크만 하셔도 지금 이 시장의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단기적인 가격 하락, 그 요인으로 인해서, 그리고 단기적인 시장의 노이즈, 지정학적인 위기죠. 그러니까 미국, 이란 전쟁, 이런 것 같은 일시적인 이벤트로 가격이 하락할 때 우리는 이 시장을 떠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전체적인 26년의 큰 그림은 이 유동성의 확장 사이클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6년, 그 다음에 27년 초까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시장에 살포가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암호화폐 지금까지 잘 견디셨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고 또 잘 견디셔서 이 시장에서 피날레를 보고 여러분들과 저 코아남이 함께 웃으면서 잠시 내려놓는 시기를 한번 가져보는 시간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오늘 이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